네,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주제로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맨 처음 산상수훈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본문으로 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한편의 멋진 강해 설교를 해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리는 그 율법서가 전체 배경 혹은 본문이 되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해석하셔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 풀어서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내용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이제 본격적인 서론인데, 어제와 오늘이래요. 지난주와 오늘이, 지난주에 팔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팔복.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 예수님께 배우러 나온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라고 말을, 선포를 하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이 땅에 분명히 발붙여 놓고 살고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릴 복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그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 서론의 두 번째 해당하는 건데, 왜 서론을 두 번 나눠서 한 거냐면은, 사실은 이제 팔복과 오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서론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왜 서론에 위치하고 있고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먼저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가 더 쉬워집니다. 예를 들자면 제 신분이 만약에 학생이에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저는 평소에 무엇을 해야 되죠? 공부.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그죠? 학교를 가야 되고 수업을 들어야 되고 숙제를 내주면 숙제를 해야 되고 시험을 본다면 시험을 봐야 되고, 그 학교에서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학교 생활을, 학생으로서의 생활을 하면 되겠죠. 내가 회사원이에요. 회사를 다니는,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에요. 저는 뭘 해야 되나요? 네. 돈을 벌어야겠죠. 일을 해야겠죠.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회사에서 어느 직급이든지 뭐 직책이든지 뭐 어떤 직무든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수행해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내는, 그게 회사원으로서 할 일이죠. 제가 만약에 아빠예요. 집에서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저는 뭘 해야 됩니까? 회사원과 똑같군요. 회사원도 돈을 벌고 이렇게 하고, 가정을 책임져야겠죠. 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지고 대들보가 되어주고, 그리고 뭐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 뭐 여러 가지. 확실히 그렇죠. 돈만 벌어오면 되는데, 옛날에는 아빠 노릇이 쉬웠던 것 같아요. 돈만 벌어오면 되는데 그렇죠? 요즘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좀 그렇다더라. 그래서 제가 가족들 모임을 안 해요. 자, 뭐 그렇습니다.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 할 일이 정해져요. 할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이 모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 저렇게 살면 좋습니다, 이걸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라고 말을 해주신 거예요. 복된 사람들이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과 무엇이라 그래요? 소금과 빛이다.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소금이다. 소금은
사실 NaCl이라고 하는 이 화학 원소가 뭐야? 염화나트륨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결정체인데 우리는 인격체인데 사람인데 왜 그런 광물 혹은 식물 그 식용 그런 것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직접적인 그런 뭐 소금 그런 게 아니겠죠. 소금이 가진 의미가 있는 거겠죠. 혹시 소금이 무엇에 쓰이는지 아시는 분? 소금을 어디에 쓸까요? 네, 소독. 예, 그렇습니다. 소금은 소독하는 데 쓰여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소금을 어디에 썼냐면 사람을 고문하는 데 썼어요. 이게 사람을 고문하면 이렇게 상처를 내잖아요. 막 피가 막 나잖아요. 그것도 소금을 뿌려요. 그러면 악 아프면서 이게 소독이 돼. 그래서 이 사람 안 죽어요. 이게 소독을 안 해주면은 막 파상풍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이 죽는데 막 소금을 뿌려갖고 소독을 해주면 이게 소독이 돼가지고 병균이 안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도 이제 병균이 죽고 이러니까 상처는 막 아픈데 그리고 지혈 효과도 있어요. 소금이 어쨌든 가루니까 피를 이렇게 막아주죠. 그러니까 지혈이 되고 소독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살아서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문할 때 많이 썼대요. 실제로 소금을. 또 어디에 씁니까? 부패하지 않게. 그렇죠. 예, 그 염장이라 그러죠. 염장을 지른다 그건 아니고 예, 염장입니다. 소금에 재우는 건데 전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이거를 준비하려고 염장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저는 김치 정도 생각을 했어요. 김치 소금에 절여가지고 그 이렇게 푹 이제 그 죽으면 속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김장 담그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염장이겠거니 했는데 원래 염장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래 염장은 물건 자체가 그냥 소금에 푹 파묻혀야 된대요. 예, 소금 항아리가 있으면 그 안에 그냥 다 해갖고 절대로 그게 보이면 안 돼요. 그릇도 전부 다 넣어가지고 다 완전히 파묻힐 정도로. 그래서 염장이 된 식품은 오래 가는데 그걸 먹으려면 반드시 씻어서 먹어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이 너무 짜고 이 소금 나트륨 섭취가 너무 많아가지고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염장 음식은 반드시 물에 헹궈야 된다. 요즘 김장김치 이 정도 수준은 괜찮습니다. 그거는 그냥 밥 반찬으로 먹으니까 괜찮은데 그 정말 염장으로밖에는 부패 방지를 못했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이게 제일 심했던 때가 한 15세기 정도의 스페인인데 오늘날 사람들의 최소 3배 이상의 소금을 먹었대요. 그 시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소금을 섭취했던 시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왜냐하면 염장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염장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배를 가지고 해상 무역을 막 세계 무역을 막 하니까 이게 전 세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염장된 음식이 전 세계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먹고 소금 섭취량이 굉장히 많았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소금 어디에 씁니까? 맛을 내는 데 쓴다. 우리 오진실 권사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맛을 내는 데 쓰죠. 맛. 소금의 맛은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소금 안에 있는 성분 중에 아까 소금이 그 염화나트륨이라 그랬잖아요. 화학 원소로 그 염소하고 나트륨이라는 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긴 결정체가 소금인데 그 중에서도 이 염화나트륨이 침하고 만나요. 이 침에 있는 옛날에는 아밀라제라 그랬는데 요즘에 아밀레이스라 그러더라고요. 발음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그 네이티브하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침하고 만나가지고 염화나트륨이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거기에 싹 이제 침에 녹으면서 나는 맛이 짠맛이래요. 그 소금에서만 나는 희한한 맛. 그 나트륨, 염화나트륨 맛인데 그게 침하고 만나면서 그 짠맛이 그렇게 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짠맛. 소금이 짠맛을 내죠. 그래서 음식에 간을 하고 아마 전 세계에서 역사상 최초로 사용한 조미료일 거예요. 소금이. 다 소금의 맛을 본따 가지고 만드는 거죠. 나머지 조미료들은 전부 다 그런 맛을 내기 위해서. 근데 그 맛은 소금에서밖에 나오지 않죠. 사실은 그 짠맛은. 또 어디에 씁니까? 소금? 예, 부패 방지 아까 염장 얘기했었고, 예, 짠맛을 내는데 얘기했었고, 소독하는데 얘기했었고, 예. 청소. 아, 청소할 때 소금 쓰세요? 아, 예. 예. 뭐 소독이랑 연관이 있겠네요. 깨끗하게 딱. 예, 예. 그렇죠. 예, 맞아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현을 제대로 못해요. 양치할 때. 소금이요. 그 입냄새 제거에 굉장히 효과적이래요. 그
여성 목욕탕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고 또 다녔을 때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던 때라 모르겠고 남자 목욕탕을 가면 그 치약하고 소금이 같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칫솔에다가 소금을 찍어가 양치를 하기도 하는데 이 소금이 근데 입자가 굵잖아요. 그 가루가 거칠기 때문에 그 소금으로 양치할 때는 반드시 그 혀를 먼저 닦아주고 소금이 완전히 녹아서 물이 되면 그걸로 이를 닦아주는 게 효과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입냄새 제거에 매우 탁월합니다. 예, 청소 도구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예, 소금. 또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네? 방부제. 아, 방부제. 예, 부패 방지하고 같은 거죠. 예, 그렇죠. 썩지 않도록 하는. 예, 또 어디에 쓰일까요? 다 얘기했는데 왜 자꾸 어디에 쓸까요? 어디에 쓸까요? 자, 맛도 얘기했고 부패 방지도 얘기했고 청소까지 얘기했는데 세상에, 그죠? 중앙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있는 정동효 교수님이라는 분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입니다. 그냥 자료를 찾다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소금의 과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소금 용도가 14,000개가 넘는다고 나왔대요. 세상에, 대체 무슨 이거를 그래서 찾아보고 싶었는데 찾아보질 않았어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랬고, 잘 모르는 소금의 용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소금이 우리 체내에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예,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소금이 있어야 이 몸의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요 수분 조절이 됩니다. 몸이. 그게 안 되면은 수분 조절이 안 돼서 죽어요. 체온 조절도 소금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혹시 막 심한 운동하고 그러다가 물 벌컥벌컥 마셨는데 갑자기 핑 돌아가지고 쓰러진 적 있지 않으세요? 아, 없으세요? 예, 건강하게 사셨네요. 예, 저는 한번 등산을 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쭉 올라갈 땐 잘 올라갔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저는 분명히 왔던 길로 왔는데 갔던 길이 아니더라고요. 내려와 보니.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버스 타고 들어왔으면 될 거를 내가 이 길로 안 내려왔는데 다시 왔던 길로 가야겠다. 또 올라갔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아는 데까지 올라간 다음에 분명히 여기로 갔는데 그리고 다시 왔던 길로 갔는데 또 딴 데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이제 지쳐 산을 벌써 두 번 탔잖아요. 두 번 탔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이제 그 두 번째 내려간 데는 또 어딘지도 정말 어딘지도 모르는 데여가지고 다시 첫 번째 잘못 내려간 데로 갔어요.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가지고 거기 갔더니 이제 버스 정류장에 있고 이런 아는 데라서 거기서 버스 타기 전에 그럼 너무 지쳤으니까 밥 먹고 가야겠다. 그래서 거기 있는 식당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식사를 시킨 다음에 물을 주니까 물을 그냥 산을 이렇게 3번을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꼭대기까지는 한 번밖에 안 갔고 그 하여간에 중턱까지는 계속 갔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의자에 앉은 채로 쓰러질 뻔했어요. 갑자기 핑 돌더니 이게 막 사방이 왔다 갔다 해요. 알고 봤더니 몸에 이제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 전해질이 다 사라져서 그 상태에 물을 들이부으니 이 몸 안에서 도는 그 이제 그 영양 성분이나 이런 게 끊긴 거예요. 너무 묽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소금이 몸속의 영양분을 이렇게 온몸에 돌아다니게 만들어주고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소금이 아까 염화나트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염소하고 나트륨으로 딱 분리가 되면서 몸속에 들어가면은 나트륨은 알칼리성 소화액의 성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쓸개라든지 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소화 효소들의 성분이 되고요. 염소는요 위, 침, 아까 말했던 아밀레이스나 뭐 위산 이런 거를 만드는 또 원소가 돼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성분인데 알칼리성 소화액, 산성 소화액 두 개를 다 만들어내요. 몸속에서.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또 우리 몸속에서만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도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소금을 옛날에 하얀 금이라고 불렀던 거 아십니까? 하얀 금.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원소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간을 내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그렇고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중국 같은 데는요 소금을 나라에서 관리를 해버렸어요. 아예 통째로. 이거를 개인적으로 소금을 매매했다? 그럼 사형이에요.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게 필수 성분인데 개인이 그렇게 사고 팔고 이러면 권력을 쥐는 거잖아요. 생명줄을 잡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이러는 거니까 나라 차원에서 아예 그걸 다 막을 정도로 그렇게 했고요. 그 이탈리아라는 나라, 베네치아 도시, 항구 도시죠. 베네치아라는 항구 도시가 그렇게 잘 사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는데 소금이 전 세계적으로 막 이제 뻗어나가고 이러면서 엄청난 부자 도시가 됐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소금을 파니까 전 세계로.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고, 그리스 같은 곳은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노예 이제 그 거래를 할 때, 옛날에는 이제 인신매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노예가 어떤 물건처럼 취급이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노예를 이렇게 사는데 노예 몸무게를 재요. 몸무게 만약에 딱 몸무게를 재서 뭐 이 사람이 100kg 나왔다. 그러면 소금 100kg를 주고 그 노예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몸무게만큼 소금을 주는 거, 그게 노예의 값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돈벌이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화폐 대신으로도 쓰였고, 물론 이제 일반적인 화폐로는 쓰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뭐 그런 이제 소문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 월급쟁이를 영어로 셀러리맨이라고 그러죠. 셀러리맨이, 그 셀러리라는 말이 그 소금, 어원이 소금이에요. 그 라틴어 살디움이라는 그 SAL이라는 그 철자가 소금하고 하여간에 관련된, 샐러드 있죠. 샐러드도 SALAD인데 원래 옛날에는 그 이렇게 나물에다가 소금만 뿌려서 먹었다 그래요. 그게 샐러드의 시초래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쪽에서 나온 거고, 어쨌든 그런 SAL이라는 그게 들어가면은 이제 소금 쪽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뭐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 노예를 사기도 하고 뭐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뭐 그거를 거래해 가지고 무역을 해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이 소금을 그 제국 내에 원활하게 잘 하기 위해서, 그 로마의 유명한 게 길이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길 중에 소금 길이라는 그런 길을 냈다고 그래요. 아예. 그래서 그 실라리아가도 뭐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소금 전용, 소금을 판매하는 전용으로 길을 내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옛날에 이제 가뭄이 심했잖아요. 가뭄이 심할 때 그 사람들에게 그 나눠줄 때 그 구황작물 뭐 이런 거 많이 부르는데, 뭐 보릿고개 때 뭐 고구마인가요? 맞나요? 예, 그런 거 이제 얘기하는데, 나라에서 그런 가뭄이 심할 때 백성들에게 소금을 풀어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냥 음식물을 주는 게 아니라 소금을 반드시 줘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용도로. 또 요즘에는요 되게 재밌는 건데, 이거는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던 용도로 쓰이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죠? 마스크. 그 KF94 쓰고 계십니까? 대부분. 예. KF94가 어떻게 그 기준이 뭐죠? 모르시죠? 예. KF94 기준이 뭐냐면 400나노미터에서 600나노미터짜리 곱게 갈은 소금 입자를 투과시켜 가지고 11% 이하로 투과가 되면 KF94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마스크 투과율 기준으로도 소금이 쓰이고요. 상업용, 공업용 이런 걸로도 쓰이고, 심지어 요즘에는 뭘 연구하고 있냐면 소금이요. 그 어떤 혼합 액체를, 소금을 넣어 가지고 혼합 액체를 만들면 열을 저장할 수 있대요. 566도까지. 엄청난 열을 이렇게 그 소금 그 용액 안에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 용액을 그만큼 데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냥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0.5도씩밖에 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566도까지 올린 그 물이 0도까지 떨어지려면 거의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을 보존하는 그 능력이 탁월해 가지고 요즘엔 이런 효과를 이용해서 나트륨 이온 전지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온, 이게 뭐냐면 건전지 같은 거거든요. 니켈 이온 전지라든지 아니면 뭐 배터리, 요즘 많이 휴대폰 배터리나 이런 것들 있는데, 거기에 원료를 소금을 써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폐기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할지,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금을 이용한 전지 이런 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빠르면은 내년부터는 상용화가 될 거다 뭐 하는데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뭐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쨌든 그리고 이게 이런 개인적인 인체에 관련된 거나 또 사회적으로 어떤 그렇게 관련된 거나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라는 게 아까 딱 소금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짠 거하고 썩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 소금이 오늘날 가치가 조금 떨어졌어요. 옛날보다. 요즘 뭐 소금 주고서 사람 사오고 이런 거 없잖아요. 뭐 월급 대신 소금 주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냉장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패하지 않게 음식을 보존하려면 염장법이 최고였던 시대에 소금의 가치가 최고 올랐었고, 냉장고가 개발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음식이 괜찮다 한 순간부터 소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 그래요. 소금 값이 많이 내렸대요. 그래서 소금의 그 가치가 떨어지진 않았겠죠. 원래 고유의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냉장고가 나오고 나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이 소금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것, 부패하지 않는 것, 이런 거의 상징이잖아요. 정화시켜주는 거. 이게 참 신기한 게 동양에서도 그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사람 오면은 막 소금 뿌리면서 가라 그러고 막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있었는데 서양도 비슷해요. 서양도 부정한 거나 이런 거 이렇게 그 뿌리고요. 우리 잘 아는 그 카톨릭의 성수 있죠. 로마 카톨릭에서 쓰는 성수. 그 소금물입니다. 아셨어요? 알고 계셨구나. 예, 그게 소금물이에요. 바닷물을 쓰는 곳도 있고요. 그냥 그 해당 교구의 재량에 따라서 쓰는데 소금 그냥 물이 아니에요. 소금물로 한다고.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의 그 고대 종교들은 전부 다 소금을요, 변함없는 우정, 변함없는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의 상징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얘기하실 때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2번인가 사용하셔요. 근데 실제로 소금을 뿌리면서 다윗과 언약한 적 없거든요. 성경에 한 번도 없거든요.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 고대 근동 사람들의 사회적인 그런 그 기본적인 생각을 차용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소금 언약이라고 말을 하면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변하지 않는 언약, 충성되고 신실한 언약, 그런 언약인 거예요. 그런 것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화면은 준비를 못했는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잖아요. 거기 그림을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 보시면은 가룟 유다 앞에 그릇이 하나 엎어져 있대요. 가룟 유다 앞쪽에. 근데 그게 소금 그릇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를 그렇게 상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소금을 뒤집어 엎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존재랍니다. 아이고 복잡하다, 그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대체 무슨 의미인가?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요, 어떤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하고요, 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있어야 되냐면, 소금이, 아까 소금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짠맛이죠. 짠맛. 소금의 가장 본연적인 그 정체성은 짠맛을 내는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염전에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뭐 천일염도 그렇고 다 염전에서 하니까 뭐 이게 광물이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되시는데, 바닷가에 있는 나라보다 내륙에 있는 나라가 훨씬 많잖아요. 전 세계에는. 내륙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암염이라 그래가지고 돌에서 소금을 긁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즘에가 아니죠, 몇 년 전에 한참 유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히말라얀 핑크 솔트라 그래가지고 그 핑크색 나는 소금 있잖아요. 그거 산에서 다 깎아낸 거예요. 소금 덩어리를 깎아서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소금으로 만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 소금의 핵심이 뭐냐면은, 바다에서 나든 뭐 땅에서 나든 핵심이 뭐냐면
짠맛이 난다는 거예요. 짠맛.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이 원소 자체가 그 침에 용해되고 그럴 때 짠맛으로 나타나고, 용액에 들어가서 이것이 NaCl로 분리돼 가지고 이온화 작용이 일어나면은 그것 때문에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을 저장해 놓기도 하고 뭐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연은 이 소금 본연의 그 정체성에 따른, 소금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에 따른 가장 확실한 효과는 뭐냐? 짠맛을 내는 거다. 그게 핵심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자, 이것은 소금입니까? 소금이 아닙니까? 소금이 아니죠. 이 맛을 잃으면 단순히 싱거워졌다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소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도. 짠맛을 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까 그것들이 다 가능했어요. 근데 맛을 잃으면 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건 그냥 길가에 흙보다도 못한 쓰레기예요. 여기 아무 쓸데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시키려고 그래도 그걸 해낼 수가 없는. 뭐 예를 들자면 어느 회사에서 뭐 열심히 뭐 청소를 하는 업체나 뭐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뭐 이삿짐을 나르거나 뭐 하는 힘을 써야 되는 업체다. 그런 회사에서 사람을 구한다. 그러면은 자격 조건이 있겠죠. 뭐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근데 거기에 지원한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갔어. 맨날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디스크 걸려서 막 힘도 못 쓰는 사람이, 아, 난 그래도 여기서 일할 거예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받아주지 않겠죠. 머리를 써야 되는 직업은 또, 그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그 이렇게 남편분도 교수님이시고 아내분도 교수님이세요. 교수님 부부세요. 근데 이 남편 되는 교수님이 너무 똑똑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카이스트를 나오셨고, 그 뭐 아주 외국 대학에서도 교수도 하셨고, 우리 한국에서도 교수도 하셨고, 뭐 지금도 이제 교수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탁월한 그런 분이신데,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그때 그 부인께서는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대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뭐 결혼을 했으니까 그냥 열심히 애 낳고 잘 살면 되지,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제 당신 이렇게 뒷바라지 하면서 도와주면서 그냥 자녀 양육하면서 그렇게 살 거다. 그랬더니 그 남자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내 뒷바라지를 하려면 박사 학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내 뒷바라지 못 한다. 그래서 그 저기 어머니께,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당장 공부를 했대요. 그로부터 몇 년 동안 해가지고 결국엔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님이 되셨어요. 정말로 그러고 나서도 이 부부가 같이 다니면서 계속 이 남편 교수님이 시리즈 책을 이렇게 써가지고 내는데 그거 맨날 그거 보고 검토하고 뭐하고 막 그랬는데, 정말 자기도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수준차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못 하는 거죠. 소금이 짠맛이 있어요. 그게 아주 짜든 조금 짜든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소금이 소금으로서 무언가 기능을 하려면 짠맛이 있어야 돼요.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원소가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뭐 불순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염화나트륨이 있어야 돼, 그 안에.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염화나트륨이 안 돼 버리면, 그 원소를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 수가 없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짠맛을 낼 수도 없고, 부패를 방지할 수도 없고, 소독을 할 수도 없고, 청소를 할 수도 없고, 양치를 할 수도 없고, 뭐 거래가 될 수도 없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도 없고, 써먹을 데가 없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 얘기를 제가 굉장히 길게 했는데, 빛 얘기도요, 사실은 이 소금 얘기와 빛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자, 빛 14절부터 16절까지가 빛에 대한 얘기잖아요. 빛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게, 여기 동네가 그냥 마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 하면은, 옛날 저희 외갓집도 그랬어요. 외갓집도 가면은
그 버스를 타고 그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저희 외갓집 마을 입구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또 가요. 꼬불꼬불 길을 올라가지고 하여간에 버스가 올라갈 수 있는 길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슈퍼마켓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마을 입구에 슈퍼마켓이 하나 있고, 거기서부터 외갓집까지 가려면은 한 2~30분 산을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 외갓집이 산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걸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산길을 꼬불꼬불 가다 보면은 저 오른쪽으로 가면은 집이 한 2채 있고, 저 왼쪽으로 가면 집이 1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 그 산에 한 산이 이렇게 작은 산이죠. 작은 산이 있으면 거기에 뭐 한 몇십 채 이렇게 집이 근처에 있는 그런 외갓집 마을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동네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산에 있는 작은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폴리스라 그래가지고 도시국가입니다. 데가볼리라는 지명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거기 이렇게 귀신 그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던 데가볼리라는, 그게 데카폴리스예요. 원래 발음이 데카가 10이라는 뜻이고요. 폴리스가 도시국가라는 뜻입니다. 10개의 도시국가를 합한 연합, 도시국가 연합체가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언덕배기에 있는 도시국가예요. 그러면은 한 산에 이렇게 언덕배기에 쫙 비탈면에 이렇게 집들이 착착착 줄을 지어가지고 들어서 있고, 그러면 길가에서 그 동네를 보면은 그 도시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길을 가는데 저기 산이 있어요. 그리고 산 등성이에 쫙 해가지고 집들이 막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깔끔하게 오하열을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아파트, 빌라, 아니면 펜션 이렇게 생긴 것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그게 눈에 잘 보여요? 잘 보이지 않아요? 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 보이겠죠.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잘 보일 거다. 눈에 띌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릴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세상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거를 그릇으로 덮어두면 이 등불은 지금 의미 없는 등불이죠. 켜나 마나한 거예요. 차라리 등불을 켜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죠. 왜 그 수고를 합니까? 불을 켜고 다시 덮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등불을 켠다는 것은 그 등불을 켜서 등대 위에 올려놓고 환하게 비추겠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빛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그래서 드러나는 결과가 뭐냐? 16절인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이라고 나와 있는 말이 있어요. 착한 행실. 근데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게 칼로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착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 그게 착한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내 거 잘 지키고 그러고 사는 그런 착한이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따뜻하게 마음이 녹아요. 이 빛으로 보이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딱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이, 다른 도시 사람들이 저 마을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하게 녹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행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행실은요 그냥 일 맞습니다. 행실인데 뭐냐면은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동기가 겉으로 구현돼서 드러나는 어떤 일들을 성취해내는 그런 행실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동기가 있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그 일을 수행했을 때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요? 너희의 아버지께. 여기 말하는 너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금도 그렇고요, 빛도 그렇고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지난주에 이 그
복된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포를 하셨는데, 복된 자의 현실이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복된 모습과는 거리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저게 정말 복된 모습이라고? 가난하게 사는 게, 마음이 정말 저렇게 가난한 게, 줄이고 목마른 게, 저게 정말 복된 걸까? 이러면서 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하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이 감동을 받아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데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요. 아니요, 그런 존재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님께서 율법에 비추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예수님이 자기의 말씀을 들으러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당신들이 제자 되는 것을 숨기지 마시고 어떻게 제자가 되어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아름답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정말 너무나 비참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며 또 이 세상에 감동을 주고 변화시켜 나갈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복된 자로 부르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